구두 3천 켤레 하면 떠오르는 여인, 독재 정권을 펼치면서 필리핀 국민을 가난으로 내몰아 추방됐었던 이멜다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이멜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다시 국민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세기의 유혹자 13번째 이야기는 필리핀 독재 정치 21년을 했었던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해서 구두 3천 켤레 소유자라는 거 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멜다는 1929년 필리핀 마닐라생으로 올해 91살이죠. 스페인 혼혈혈통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어려워져 어린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미모 덕에 24살이 됐던 해에 미스 마닐라에 출전하죠. 이 덕분에 얼굴이 알려지고요. 당시 잘 나가던 정치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이멜다의 첫눈에 반했고요. 아이 셋 낳고 살던 동거녀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녀한테 11일 동안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일같이 보내며 구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마르코스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1954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대통령이 됩니다.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21년 동안 장기 독재 집권 정치를 하는데요. 이 재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절도 사건으로 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니까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86년 피플 파워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민운동으로 마르코스 일가는 필리핀에서 추방당하면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죠. 이후에 대통령궁의 이 지하에서 발견된 이멜다의 상상 초월 사치품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보도되는 언론들마다 약간씩 다른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 타임즈에서 보도된 바를 말씀드리자면 구두 3천 켤레, 1060개의 드레스, 888개의 핸드백, 508개의 가운, 15개의 밍크 코트, 그리고 수많은 액세서리 등이 발견이 되면서 그녀의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충 짐작했습니다. 도망치듯이 대통령궁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많은 구두를 다 챙길 수는 없었겠지만 정말 값지고 비싼 보석들은 다 챙겨서 나왔다고 하죠. 이 때문에 이멜다 하면 이 구두와 사치로 유명한 것입니다. 마르코스 일가가 스위스 은행 등의 이 해외로 운익한 재산은 알려진 것만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4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5천억 분이었습니다. 마르코스 일가는 미국에서 이 원조받은 금액도 자기 돈처럼 써댔죠. 1960년 이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이 254달러로 그 당시 한국의 3배가 넘었었는데요. 6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필리핀 1인당 GDP는 3,330달러, 한국은 31,500달러로 약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1962년 약 3억 6천만 달러였던 필리핀의 부채가 마르코스 집권 후에 1986년에는요 283억 달러가 되는데 이걸 대충 계산하면 국가 부채가 80배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일본, 홍콩,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부의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추방당했었던 마르코스 일가,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 후에 2년 만에 사망했고요. 그녀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와 그녀는 1991년 당당하게 필리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한 지 5년 만에 들어온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필리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아오죠. 그 이유는 바로 이멜다는 대중을 사로잡은 세기의 유혹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녀가 세계 유혹자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유혹자이며 그녀의 탁월한 유혹의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제 방송은 이런 정치적인 편향 없이 유혹자의 관점에서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더 킹메이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그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녀의 이 유혹자 유형은요, 허영심을 부추기는 아주 능란한 술사형 유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술사, 이 마술사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뱀이 바구니에 들어있고 피리를 불면 나오는 그런 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스네이크 차머라고 하는데, 뱀을 다루는 술사죠. 이러한 술사형 유혹자의 특징은 이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상대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고요, 허영심과 자긍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상대를 아주 높이 치켜 세워서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본인과의 경계심 또는 장벽과 의심을 허물면서 결국에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대중한테는 환상을 심어주는 유혹자가 바로 이런 술사형 타입의 유혹자인데요. 왜 이멜다가 술사형 타입의 유혹자냐고요? 자, 이멜다의 경우요, 그녀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나이는 36살이었고요. 계엄령을 내렸던 당시 본인 군사정부의 쿠데타를 두려워한 것도 있었는데, 여자를 워낙 좋아했었던 마르코스는요, 밀회를 즐기기 위해서 해외 순방에 이멜다를 혼자 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배우와 연애를 하다가 들키게 되는데요.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약점이 되면서 이멜다는 더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녀 방식대로 정권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특히 그녀의 외교 방식은요,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파티를 열고요, 각 나라의 유명인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접대를 합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는 최고급 호텔에 매일 $5,000치의 꽃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요, 호화로운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뉴욕의 대형 빌딩들을 사들이면서 아주 큰 손이 되죠. 이 큰 손이 된 이멜다한테 이 물질 만능주의 미국인들은 대환영 인사를 하면서 그녀한테 적극적인 후원을 하죠.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친구도 되고요. 이멜다는 닉슨의 신봉 레이건이 이 대통령 선거를 나갈 때 선거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로 후에 미국은 필리핀 원조금을 보내는데요. 물론 그 돈은 또 그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멜다는 리처드 닉슨뿐만 아니고요, 무아마르 가다피, 사담 후세인, 피델 카스트로, 조셉 티토와 같은 아주 까다로울 것 같은 이런 리더들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리고 마오쩌둥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냉전 시대의 외교의 화신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술사가 가진 유혹의 기술이었는데요. 이러한 외교가 가능했던 것은요, 홀로 떠난 아름다운 영부인이 개최하는 이렇게 화려한 파티에서 펼쳐지는 능란한 술사형 유혹과 상대한테 이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특유의 여성성으로 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만든 것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접받은 여성 게스트는 이멜다가 유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더 킹메이커에서는요, 그녀는 본인 스스로를 냉전을 동시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두를 감싼 세계 어머니라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 돈을 빼돌릴 수가 있었느냐는 바로 이러한 국제적 상위 계급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녀의 이 술사의 유혹의 기술을 발휘한 것이었죠. 상대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서 그녀와 있으면 자신이 특별해진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래서 의심과 적대감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그녀의 탁월한 유혹의 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필리핀에서 추방당할 때 미국 땅 하와이를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수백만 달러의 현금, 보석, 주식 등을 가지고 입국을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는 보도가 안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필리핀 국민들을 유혹했을까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9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고 7만 명의 민주주의 운동가를 투옥했고요, 3만 5천 명을 고문했고
3,20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를 33조 6,770억 원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 중심에는 이멜다가 있었고요. 그런데 92년 이멜다는 버젓이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물론 낙선하는데 이후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요. 그것도 3번이나 당선되죠. 떳떳이 이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는 내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건요. 현재 대통령 그 두테르테 아시죠? 두테르테는 마르코스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친분이 있다는 것은 곧 선거 자금줄이었다는 의미고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의 시신을 필리핀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준 것도 두테르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두테르테의 딸은 그 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러닝메이트가 되기로 했답니다. 참 재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막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킹메이커를 보시면요. 이멜다는 필리핀 어딜 가나 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과 이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그녀 아들은 부통령 선거 당시에 그 유세차 위에서 아예 돈뭉치를 군중들한테 뿌려대죠. 그리고 이멜다가 이야기하기를 빈민가를 방문할 때면 옷을 더욱 화려하게 입고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하죠. 왜냐하면 가난한 애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별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우상화, 이렇게 신격화하는 차원에서는 에바 페론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에바 페론은 카리스마적인 연설로 군중을 유혹했다면요. 이멜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요. 조용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술사였죠. 그리고 이 자신을 필리핀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이 가난한 국민들한테 어머니라는 프레임을 스스로한테 씌우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돈을 뿌려댔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늘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환상을 심어주면서 선심을 쓰고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하는 이 술사의 유혹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아들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또 한 번 국민들한테 이 사카린 가루를 뿌리고 있는 이멜다 마르코스. 재력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더 쉬워진 요즘, 그녀는 역사의 스토리를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인식하는 것이 진짜지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리나 진실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말에 동감하시는 아주 뜨끔한 정치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 더 킹메이커는 2014년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우리말 제목이 사랑의 영부인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토록 그 이미지가 중요한 이 술사형 유혹자가 본인의 이 본 모습 다 드러날 다큐멘터리 촬영을 허락했다는 게 참 의아했었는데, 이 다큐를 제작했던 감독이 아이리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멜다는 관심 받길 좋아했고요. 자기가 얘기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스토리텔러들한테는 아주 재밌죠. 그리고 아주 시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2014년에는 이멜다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정치 노선에서 치우쳐져서 그녀의 당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촬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밝혔죠. 아마도 이멜다는 이 필름메이커 그린필드가 이전에 그 정치 다큐를 촬영한 적이 없는 감독이어서 허락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5년 만에 완성이 돼서 개봉이 된 이 다큐멘터리는 아직 필리핀에 개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내년 그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된 것이라서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필리핀의 역사와 이 이멜다 마르코스, 그리고 독재와 자본주의가 아주 기형적으로 재창조되는 이 역사의 한 시점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계의 유혹자 이 이멜다 마르코스의 귀환이 단순히
구두 몇 켤레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의 역사를 또 다른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 아닐지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멜다 방송 어떠셨나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이 필리핀 이야기였는데요.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혹자라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